보여주고 늘 자기가 그 겸손하고 쉽게 말하면 선거 때만 재래시장에 가서 뭐 오뎅 집어먹고 떡볶이 집어먹어봤자 그 사람이 서민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죽지 않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했는데 이 한 날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거부하는 당에 아무래도 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파가 있는 정당입니다.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드러내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는 없습니다. 네, 첫 순서 정치 와호 정용입니다.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는 미래가 없다. 선임 29일 만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최근 새로운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전원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소를 키우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29일 동안의 조직 강화 특위 위원 어떻게 소회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비대위원장 할 때는 하라고 할 때는 네. 소 키우겠다 이랬는데 네. 이 갑자기 카람 잡아 보려다가 이렇게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 귤화위지란 말 있잖아요. 네. 그 사마천 사기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이 강남의 탱자, 이 강북의 강남의 귤이 강북에는 탱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꼭 그 느낌입니다. 방송에 계실 때는 귤이었는데 정치권으로 건너갔더니 탱자가 됐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 밖에서는 이 귤처럼 보이던 게 당 안에 들어가니까 탱자들이에요. 아, 본인이 아니고 예. 한국당이 그러셨다. 그래서 귤화 위주로 보이더라. 예. 뭐 결국에는 뭐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라고 일가를 하시고 나오셨는데 조강특위위원으로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 사자성어를 계속 씁시다. 네. 이왕이면 좋습니다. 면모일신이죠. 면모일신을 하겠다. 예, 면모를 지금 그 보수 정당, 네. 뭐 유일 보수 정당이죠. 한국당이 언제부터 보수주의에서 정체성을 잃었느냐 하는 걸 되돌아보면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당 색깔 바꾸고 경제민주화 받아들이고 우리 여기서 보수 빼내자. 이 김종인 그 비대위원이 이 박근혜 비대위 때입니다. 네. 그때 이미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 당원들과 당협 위원장들 그리고 이 소속 의원들에게 드리는 고언이라고 해서 글을 전부 다 배포를 했는데 그 글에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다. 정체성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언제부턴가 왼쪽으로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외인을 넓힌다라든지 또 유연해진다. 유연한 보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스스로 비겁한 겁니다. 전 세계 보수 정당 그리고 범자유주의 정당이 그런 말 하는 정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외연을 넓힌다 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외연을 넓히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가면서 가지고 외연을 넓힌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보수주의 정당인 것을 폐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한국당이 이렇게 돼버린 데는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당에 그러면 보수주의만 옳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좀 더 유연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폭을 넓혀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파 벨트잖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서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우파 벨트입니다. 이 우파 벨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독야청청 좌파 벨트에 기대고 보수 정당마저 흔들려 버리고 보수가 괴멸됐다는 말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참 어떨 때 보면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제 자신이 뭔가 실수를 많이 했다. 저도 보수 농객으로서 뭔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일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면모일신 하러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면모일신을 못 하셨습니다. 그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는 게 일단은 임무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면모일신이 되는 거였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처음에 예상을 하셨어요? 원래 253개 당협 전체 사표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 말은 기초를 처음부터 새로 놓자, 네, 새로 네. 건설하자는 백지 상태에서 것이고 버리고 그러면 보겠다. 네. 제가 처음에 한 워딩들이 결코 월권이 아닙니다. 자꾸 그걸 월권이라고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정말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월권이라고 하는지. 네. 예, 근데 우리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그러한 당협위원장이라고 말을 한다라든지 비박과 친박이 더 싸우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네. 예, 간극을 좁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월권입니까? 그건 월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는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하는 얘기 것이 하셨죠. 왜 월권이라고 하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두고 제가 그 뒤에 네. 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많다. 사실은 내가 그 조광위원이 되고 나서 네. 그것도 전권을 가진 조광위원이 되고 나서 온갖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부 다 거절을 하고 네. 딱 라디오 2개, 네. TV 그것도 짧은 프로그램 4개를 나갔어요. 6개 나가시고. 예, 거기서 이제 각각 워딩을 하나씩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네. 순서대로. 네. 제가 마구 말한 것도 아니고 미리 딱 생각한 이 순서대로 워딩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 우리가 물러나야 될 12명에서 8명을 얘기를 했어요. 12명에서 8명. 예, 그리고 흠지 출마를 얘기를 했고 거기 이제 마지막 워딩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무려 9일 동안 제가 묵은 수행을 했습니다. 일체 인터뷰도 하지 않고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비대위원, 나도 이름도 모르는 비대위원들이에요. 네. 나는 그 비대위원이 어떻게 해서 선출된지도 모릅니다. 네. 누가 어떻게 했어? 그게 우리 뭐 보수계 대단히 그 훌륭하고 명망 있는 분들도 아니고 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계에서 활동해온 분도 아니고 네. 사실 저희들도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름만 알지 나머지 어느 비대위원장 날 잘 갑자기 모릅니다. 네. 내가 보수다 이러면서 들어와서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을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의 입을 빌려서 나오는 얘기가 은행을 조심해라. 그러면 나 그 차도 살인이 아니고 차고 살인이에요. 그 입을 빌려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근데 내가 무슨 그리고 무슨 행? 내가 어디 뭐 못 갈 술집을 갔습니까? 어디 못 갈 곳을 갔습니까? 은행을 조심해라는 말을 어떻게 금방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욕이란 말이에요. 네, 모욕감을 느끼시고. 예, 그런 모욕을 함부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네. 그건 은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은행을 그대로 옮기는 사무총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대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옮기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나한테 이미 어떤 액션을 가려하는 거라 그 무렵 전에 사실은 감이 안 오셨군요. 아니죠. 이미 이민 공작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밝혔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자꾸 뒤통수를 치느냐고 얘기를 했고 지금 와서 뭐 그 상세한 얘기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8분에서 12분 정도 처음에 예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 안에서 이제 나가시고 난 다음에 조강특위가 새로 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강특위에서 밝힌 쇄신 기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박 감별사 노릇을 했던 분들 그리고 당 분열 책임자, 영남 중진 이런 분들은 이제 불가리 대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변호사님 생각하셨던 인적 쇄신의 범위하고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적 쇄신 완전히 하려면요. 네. 뭐 80%를 갈아도 부족하겠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한 명을 바꾸도 박수를 받을 수가 있고 이 60명, 70명을 바꾸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는데 네. 이 면모를 일신하려면요. 네. 사실은
한국당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네. 예컨대 총선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선에서는 완전히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선거를 지휘한 당 지도부 네. 다 물러나야죠. 왜 남아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내가 이제 원내대표였으니 이제는 당대표 해야지. 네. 혹은 당대표 지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 큰 꿈을 꾸고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매몰신이 아닙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일단 그 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꿈꾸었던 매몰신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분들이 물러나게 하려면 2월 말 전당대회에서는 턱도 없어요. 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뭐 강제로 내보냅니까? 설득을 해야죠. 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당원들 나가서 우리 그 보수층 더 크게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이유를 가져야만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안식일을 가진다라든지 혹은 뭐 정계 은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물러날 때 매몰신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 나머지 분들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6월, 7월 정도 돼야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건 최악의 경우죠. 사실은 이 기한이 있다고 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지도부였던 분들 이분들이 쉽게 이렇게 물러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네. 이 2월 말 전당대회가 되려면 12월 15일까지는 이 현역이든 뭐 당협이든 이제 그 제외될 분은 제외를 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공모를 해서 1월 달에 새 당협 위원장들을 선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말 전대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 당헌 당규상 규정이 그리 되어 있어요. 네. 그럼 12월 15일은 뭔가 하면 예산 국회가 진행될 때입니다. 그렇죠. 특히 올해 같이 이 북한 예산, 대북 예산이 쟁점이 될 때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연말까지 갈 거예요. 예산안 이 처리가 예산 국회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한쪽에서 목을 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칫하면 한 명도 목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의도 아니고 네. 한참 대유투쟁을 하고 있는데 너 당협에서 물러나?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조강위원들이 지금 다 외부위원들이잖아요. 네. 이 외부위원들이 마음대로 한참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돼, 뭐 심사함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 대투쟁에 나서 있는 국회의원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네. 되지도 않는 얘기다. 최소한 이 면모일신의 기본적인 어떤 그 쇄신이 이루어지려면 1월 말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빨라도 4월 전대 최악의 경우에 비박 친박이 지금처럼 갈등을 많이 보인다면 간극이 좁히지 않는다면 6월 7월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 생각하시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2월 말 전당대회를 고집했던 이유, 전은택 변호사를 자르면서까지 고집했던 이유는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 그 조강 위원 들어가면서 네. 정권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했습니다. 이 김용태 사무총장에게도 했고 김병준 위원장에게도 했고 네. 그리고 김성태 그 원내대표까지 계시는 자리에서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고 네. 2월 말 전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내 얘기를 했고 그런데 뭐 그분들이 그때 완전히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그 10월 달에 네. 원래 당무감사 나갈 때 이 당무감사 기간이 21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조강위에서는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당무감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 조강위의 그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당무감사 기간이 20일로 줄었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53개 당협을 네. 서울에 있는 사무요원 80명이 이 40개 조로 나뉘어서 내려가서 하루 이틀 만에 다 보고 온다. 네. 그게 물리적으로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라도 대충 이루어진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를 두고 우리가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했을 때 그 교체당한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고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봤는데 어떻든 아마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있었겠죠. 네. 예, 뭐 혼자만 생각이겠습니까? 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 보수계에서 활약한 분은 전혀 아닙니다. 색깔이 없었다고 하면 나 그건 인정하겠는데 네. 어쨌든 이분이 그 우리 보수계 총화로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코너에 몰렸을 때 네. 이 일종의 거국 총리 후보로 이분을 그렇죠. 지명했기 때문에 그 우리 보수계 비로소 들어오신 분이에요. 네, 거의 거의 들어오는 중이었죠. 그전에는 우리 보수계에서 이분 성함이 거론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무슨 인맥이 있겠습니까? 무슨 계파가 있겠어요. 결국은 당시에 당권을 잡고 있었던 비박에서 이분을 모셔온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분의 어떤 모든 언행은 비박과 늘 연결식입니다. 우리 국민들 시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미뤄졌을 경우에 지금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던 그 세력, 자유한국당 내의 세력, 이른바 뭐 복당파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루고 짐작하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제 추정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 명예를 훼손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는 네. 좀 뒷날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지 싶어요.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나오시고 나서 왜 전원책 개혁이 실패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밖에서 정치 평론가로서 쌓은 내공이 막상 정치권 안에 선수로 뛰니까 좀 딸렸다, 미천 드러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지 보셨어요? 않다는 것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이 면모 일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중환자실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도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오늘 현재 총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당이 몇 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위기를 느껴야죠. 몇 석을 얻을까요? 글쎄요. 지금 한국당이 기대는 것이 뭡니까? 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서민들이 전부 다 아우성을 치고 지금 반문이 네. 부호입니다, 그죠? 특히 뭐 자영업자들이 속을 부글 끓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당이 기대는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습니까? 아이노믹스? 내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게 늘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비대위원장은 아이노믹스 같은 거 내놓으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에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이 아이노믹스니 뭐니 자기의 대권 주자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반문적으로 이렇게 예. 네거티브 쪽으로만 가니까 뭔가 포지티브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급함 같은 포지티브를 것도 있잖아요. 하려면 네. 적어도 그런 정책을 내어놓으려면 의원총회에서 원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토론을 하고 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일 때 노믹스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고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책을 각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밀어붙이자 해서 내놓아야죠. 그런데 글쎄요, 제가 뭐 읽어보니까 뭐 늘 하는 얘기였으니까 네. 그 새삼 이렇게 무슨 노믹스를 붙이느냐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무슨 아이노믹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대권 주자냐 하는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쌓이는 것이 한국당의 지금 쇄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언행을 조심할 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셔서 혁신과 대안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이신 거죠. 예.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여기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고 네, 조금만 털어놓으시죠. 뭐 수도 없이 요사이는 서로 간에 전화만 합니다. 네. 예.
뭐 만나는 것도 이제 겁이 나요. 접촉은 있다. 전화상으로는. 만나는 것도 이제 겁이 납니다. 네. 사실은 뭐 이 제가 또 올빼미 생활 자주 하니까 심야에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모일신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임져야 될 그런 소위 당 지도부를 지낸 사람은 우리 그 혁신과 대안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확언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예,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현재 이제 새로운 보수에서는 빠져줘야 되는 적어도 분들이다, 이렇게 전 보시면 정부에서 어떤 권한 행사를 했던 자리에 있었던 분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당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은 네. 그 함께 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신진 세력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새로운 있을까요? 중진 그룹으로 부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네. 함께 새로운 보수 건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로 간에 화해를 해야 되고 비박도 있고 친박도 있거든요. 네. 예, 서로 간에 화해도 하고 서로 그 의심을 해소를 하고 또 이분들이 좀 나는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그리고 논의하실 대상이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금 정당으로 보면은 바른미래당까지 뭐 바른미래당 포함되어 이렇게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 또 손학규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네. 이분 또 들으시면 또 벌컥하십니다. 제가 마치 그 당을 파괴하려는 네.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예, 한국당을 파괴하겠다 혹은 뭐 분열시키겠다 이런 분파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통합론자거든요. 네네. 범보수 단일 대우론자인데 다만 이제 새로운 보수를 건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보수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정당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자꾸 유도 질문하지 자유한국당하고 마십시오. 바른미래당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자꾸 유도 질문하면 제가 거기 또 넘어가서 또 다른 논란이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사이 제가 무슨 저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예, 뭐 전화 인터뷰만 하면 뉴스가 뭐 몇 개씩 막 생산이 되고 하니까 제가 워낙 겁이 나요. 뭐 농객이시니까. 제가 겁이 나서. 네. 그런데 네. 예, 제가 정말 그 기대하는 것은 네. 이번에 한 달 동안 그 새로운 신진 세력을 훑어보니까 네. 그동안에 사람이 없다 이러잖아요. 정말 많아요. 가령 노동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동계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뭐 학계, 언론계, 또 기업계, 특히 기업계 또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혁신과 대안에는 나는 좀 더 새로운 그 젊은 신진 세력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현주 뭐 의원 이런 칭찬하신 부분도 뭐 계속 언급이 되고 그럼 있는데. 사람 이름 톡 찍어서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칭찬해야지. 아니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아니, 않더라도 앞으로 영입할 뭐 접촉할 대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특정인 두고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현주 의원 도 그렇고 뭐 요사이 새롭게 그 보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젊은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기에 괜찮은 인물들이 많다. 뭐 이렇게 이현주 보시나요? 의원이 나는 그 요새 하는 워딩들 보면 가끔 가다가 참 재주 있게 워딩한다. 이 재주 워딩을 있게 잘 워딩한다. 하는 게 이게 정치인이 내공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그런 워딩이 못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이 손학규 대표님 또 들으시면 화내실 텐데 그 손 대표님을 두고 반문이냐 친문이냐 그걸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전국을 딱 찌르는 얘기예요. 핵심이다. 예, 지금 바른미래당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을 반문이냐 친문이냐 이렇게 아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딱 찔러버리니까 그건 그냥 재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정치 평론가로서 이제 뭐 보수 논객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 연결되는 얘기긴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조금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현실 정치로 복귀하겠다. 뭐 많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내 의견을 지지하는 걸로 내가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의 복귀는 보수 전체 또는 뭐 자유한국당도 좋습니다만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홍 대표에 대해서는 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이 경상남도 지사로 가시고 나서 네. 정말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분인가 하는 의심을 했는데
경상도 지사 가시고 나서 또 그 직접 지사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네. 우리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 올곧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나 좀 깊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중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참 말씀은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대중 친화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홍 대표님이 이 우리 보수의 자산, 네. 더 좁게 보자면 한국당의 큰 자산이라는 것은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자산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저분이 이제 직전 그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를 했잖아요. 네. 그 낙마를 하면 좀 제가 만약에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벗이었다면 정말 친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정말 권했을 거예요. 한 1년만 쉬자. 1년 동안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 있었는지 공부 좀 하고 1년만 쉬자. 반드시 국민들이 당신을 다시 찾는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찾는다. 1년만 쉬자. 공부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지는지 곧장 복귀를 하시고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 당대표 하면 그러면 홍 대표 역량을 펼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하면 네. 당은 이미 질이 밀려져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 사실 그 홍준표 대표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적폐 프레임에 우리 보수 전체가 한국당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했어요. 거기다가 바로 지방선거 직전에 이른바 남북 대화 프레임이 걸려가 있었잖아요.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대한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과연 그 지방선거 패배가 오롯이 홍준표 대표의 지도력 때문이냐? 난 그렇게 얘기하면 비겁한 겁니다. 그 홍 대표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홍 대표는 억울한 바가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나는 현실 정치 복귀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권을 잡겠다라든지 일선에 최일선에 나서겠다 이러면 그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왜 저렇게 늘 초조해하고 조급해할까? 우리 참 좋은 자산인데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늘 좀 웃으면서 네. 좀 여유 가지고 대하면 좀 큰 그릇인 걸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지켜보는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역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예. 이제 뭐 이런 약속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저희가 모시면 나와주시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반가운 얘기입니다. 자, 못대한 얘기는 저희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